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인터넷에서 좀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요. 주제가 나는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졌나? 이런 주제인데요. 그 인터넷에 보는 겁니다. 축복받은 유전자 알아보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총 23가지가 있습니다. 이 23가지 중에서 5개 이하면은 축복받은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한번 암 환자인 저는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3가지 중에 5가지 이내면은 축복받은 유전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비염. 다행히 저는 비염은 없습니다. 이게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봄철이나 이럴 때 이제 재채기를 한다든지 콧물이 나는 비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다행히 저는 비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이 아토피라는 것도 다행히는 없어요. 이게 아토피가 참 저희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최근 들어서 아토피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토피도 없습니다. 이 아토피가 있으면은 막 몸도 많이 가렵고 많이 힘들다고 해요. 다행히 아토피는 없습니다. 내성발톱. 이 내성발톱도 참 고통스러운데요. 저는 이게 유전입니다. 아버지가 내성발톱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저도 엄지발가락에 이 양 사이드에 이렇게 살 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깎을 때 항상 이렇게 안쪽을 깎아서 이렇게 찢어야 되거든요. 잘 찢으면은 괜찮은데 잘 못 찢으면은 피가 또 줄줄 나고 걸을 때마다 아프고 참 이것도 힘든 질환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이게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백혈병 숙주 반응 때문에 발톱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성 발톱이 없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없는 건데 일단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있다고 할게요. 이 수족냉증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발이 항상 찬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참 겨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히 저는 수족냉증이 없습니다. 다한증은 이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한증이 심하면은 군대 가려면은 이제 총을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미끄러지면은 사격할 때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한증도 이 심하면은 군대 면제 사유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저는 다한증이 없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예전보다 땀은 덜 나요. 오히려 땀이 이게 땀구멍이 막혀서 그러는데 땀은 지금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다래끼가 자주 난다. 그러니까 다래끼 원래는 진짜 안 났는데 진짜 안과를 아프고 나서 처음 갔어요.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 안과를 처음 갈 정도로 안과 갈 일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다래끼가 자주 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고요. 지금 현재도 주말에 다래끼가 살짝 올라왔는데 지금 찜질로 눌러줘서 그런지 좀 다래끼가 좋아지고 있고요. 이건 유전적으로는 없으나 후천적으로 있으니까 있다고 할게요. 안구건조증. 이 안구건조증도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 20편대 숙주 반응이 또 눈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는 것도 제가 지금 반대편에 조명을 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T렌즈를 4년 동안 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렌즈를 벗고 나니까 굉장히 눈부셔요. 눈부심이 심하고 이 건조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이 청색광을 차단하는 이런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빛을 볼 때 좀 많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광 안경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플라시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없다는 거는 뭔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써보니까 저는 편해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도 나이트 시프트라고 해서 청색광 차단 모드, 노랗게 누런빛 나는 액정 디스플레이가 그런 효과를 쓰고 있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좀 어둡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도 체크를 할게요. 그럼 알레르기. 이 알레르기도 원래 없었습니다. 알레르기도 거의 없었는데요. 이게 아프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응급실 갔을 때가 새우초밥을 먹고 나서 이 알러지 증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원래는 뭐 새우초밥도 잘 먹고 뭐 그런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익힌 새우는 괜찮거든요. 익힌 새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 생새우 초밥을 한번 먹었을 때 알러지 증상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이제 그 히스타민제를 맞고 항히스타민제를 맞아서 잘 치료가 됐는데요. 알러지도 없다가 생기고, 그리고 참 복숭아. 이 복숭아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 우리 기생충처럼 그 일하시는 그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그분처럼 그 이정은 배우처럼 그 막 복숭아 털만 이렇게 맞아도 알러지가 심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복숭아를 먹게 되면은 약간 그 볼 안쪽이, 입 안쪽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알러지도 지금 있죠. 천식. 이거 천식도 원래 없었는데 이게 백혈병 숙주 반응이 또 폐로 와서 현재 폐숙주가 좀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천식 호흡기 약인 그 신비코트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칠게요. 현재까지 5개입니다. 5개. 그 다음에 심한 생리통. 이거는 뭐 여성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또 심한 분들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소방서 다닐 때 구급 대원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의외로 이 생리통 때문에 진짜 힘들어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것도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힘든 거고요. 평발. 저도 약간 발이 좀 넓은 편인데 다행히 이제 예전에도 평발이면 군대 면제 사유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좀 발이 넓은 편이어서 한번 그 군의관 그 검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평발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발은 아닙니다. 그 변비. 변비 없습니다. 아주 장은 튼튼합니다. 그 다음 사랑니. 사랑니는 3개가 있었는데 3개 다 뺐습니다. 사랑니도 있고요. 이 무좀도 있었어요. 무좀도 있었는데 무좀 심하진 않았어요. 그 2번째 발가락에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게 피부가 싹 벗겨졌거든요. 특히 얼굴 쪽이나 이렇게 까맣게 올라오면서 타면서 다 벗겨졌는데, 이 항암제가 독하긴 독해서 그런지 무좀도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무좀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난시는 없습니다. 난시는 없습니다. 악성 곱슬. 저는 곱슬이 아닙니다. 곱슬 머리도 참 힘드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곱슬 머리 분들이 좀 탈모가 없지 않나요? 이 악성 곱슬도 예전에 기억나는 저 동창 친구가 있는데 수순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빈혈도 없습니다. 이 빈혈 있으신 분들도 참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빈혈도 많이 생긴다는 것 같은데요. 빈혈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그다음 탈모. 이 탈모는 제가 이제 머리숱이 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없는 건 아닌데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를 2번 빠졌어요. 한번 1차 항암 때 빠지고, 또 이제 이식 전처치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싹 빠지고 나서 이제 머리숱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머리가 빠지진 않습니다. 유지는 되고 있어서 탈모는 아닌 걸로. 좀 저는 이제 계속 이게 이런 정수리 쪽이나 이쪽이 좀 숱이 없어서 빠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빠지진 않고요. 그래서 막 탈모 약까지 한번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숱만 좀 없는 정도입니다. 불면증. 불면증은 없습니다. 이것도 진짜 누우면은 잠 잘 와요. 저는 불면증은 없는데 오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좀 이게 오래 가나 봐요. 그래서 커피만 안 마시면은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 약간 제가 골반이 좀 틀어졌거든요. 골반이 좀 틀어졌는데 척추 측만증 같이 이렇게 심하게 막 척추가 이렇게 뭐 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되게 힘든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자세도 다 교정을 해야 되고, 심하신 분들은 참 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공 각화증인데요. 저도 이게 모공 각화증이 이런 게 증상이 있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 피부가 뭐 이렇게 모공이 이렇게 막히면서 뭐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이렇게 하얗게.
저도 이 병이 있는지 몰랐는데 참 이 피부 질환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또 가렵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가려운 거보다는 아픈 게 낫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도 없습니다. 무지외반증도 없고요. 그리고 교정 필수 치아. 제가 다행히 치아는 좀 고른 편입니다. 치아는 좀 고른 편인데 이게 충치가 좀 잘 생겨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안 아팠을 때는 치실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충치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전쯤에 한 5, 600만 원을 써야 될 정도로 다 치료를 했고요. 계속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다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입에 이제 침이 잘 안 생겨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충치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치아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치아는 건강하게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고르게 태어났지만.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해당되는 게 비염은 아니고 아토피 아니고 내성 발톱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발톱이 다 빠지면서. 수족냉증도 아니고 다한증도 아니고요. 다래끼는 원래 안 생겼다가 지금 잘 생기고, 안구 건조증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심합니다. 알러지도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생새우, 익은 새우는 또 괜찮아요. 생새우 알러지가 있고, 천식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통 아니고 평반 아니고 변비 아니고 이 사랑니도 3개가 있었는데 다 뺐습니다. 잘 극복했죠. 그 매복 사랑니도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잘 뺐습니다. 무좀도 있었는데 항암을 하면서 무좀이 싹 완치됐습니다. 참 좋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난시는 아니고요, 악성 곱슬도 아닙니다. 빈혈도 아니고, 탈모는 좀 애매하지만 탈모는 아닙니다. 이마도 괜찮고 약간 숱이 없습니다. 숱이 한 4세에서 5세 정도 수준으로 숱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도 없습니다. 아주 잠 잘 자고요. 척추측만증, 약간 골반이 틀어졌지만 척추측만증은 아닙니다. 모공각항증도 아니고 무지외반증도 해당 없고 교정필수 치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하나 이렇게 후천적으로 온 게 3개가 후천적으로 왔고요. 또 사라진 것도 내성발톱도 사라지고 뭐 무좀도 사라지고 사랑니 다 뺐으니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개, 7개, 총 7개입니다. 총 7개. 7개인데 지금 이제 사라진 것도 내성발톱 사라졌고 뭐 사랑니도 다 뺐으니까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7개인데 뭐 7개에서 5개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뭐 오늘 재미로 이렇게 23가지 중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좋게 타고났나 아니면 안 좋게 타고났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후천적 관리보다 유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또 이제 암 환자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어머니가 걸리신 암과 제가 걸린 혈액암은 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바로 직계 가족인 어머님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거는 뭔가 유전적으로라든지 그런 생활 환경인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건데요. 저 또한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백혈병에 걸린 지는 벌써 6년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관리하면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관리를 해서 생활 관리, 뭐 운동 관리 이런 걸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 겸 뭐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겸 해서 이렇게 23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한번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본인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